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개념 강좌 2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고조선의 성립과 여러 나라의 성장을 배울 거예요. 센스와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뭐가 출제가 될지 감이 올 거예요. 일단 50문제 중에 이번에 배우는 강의는 출제율 100%입니다. 많이 나오게 되면은 2문제, 적게 나와도 무조건 1문제는 출제가 될 거예요. 뭐가 나올지는 이미 제목에 적혀 있잖아요. 고조선으로 1문제가 나올 거고요. 또는 여러 나라의 성장으로 여러 나라들, 우리가 좀 이따 배우는 뭐 부연이, 옥전이, 동해 같은 나라들로 1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기본이랑 심화, 지금은 심화잖아요. 심화와 기본이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부터. 심화에만 나오는 제시문과 선지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잡으셔야지만 심화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걸 구분을 하지만 심화는 어차피 다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냥 쭉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면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고조선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고조선은 단군 신화가 먼저 나왔는데요. 여기가 출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레파토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가장 정령적인 레파토리는 고조선에 대한 몇 가지 힌트를 뚝뚝뚝 던져놔요. 그래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고조선의 특징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또는 여기 있는 단군 신화 통째로 던져놓고 이거 해석하는 거. 또는 고조선의 8조법, 번금 8조라고 얘기를 하죠. 요거 던져놓고 그거 해석하는 거. 사실은 그 내용들은 심화보다는 기본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요. 또 위만 조선을 가지고 단독으로 문제를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화에서는 위만 조선과 위만 조선 이전의 고조선의 스토리와 각종 내용들을 구분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먼저 판서로 정리를 하고 다시 PPT로 들어올게요. 먼저 고조선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몇 개 잡아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조선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언제 오픈을 했을까요? 자, 다들 알아요. 기본적으로 고조선이란 나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이자 최초의 지배자였던 누구? 단군 왕검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언제 등장을 했을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구석기, 신석기, 총동기, 철기를 배웠잖아요. 이 중에 처음으로 계급이 등장했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총동기였잖아요. 그러면 최초의 국가이자 최초의 지배자가 등장했던 이 고조선 언제 등장했을까요? 바로 총동기 시대 때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고조선이란 나라는 무슨 문화를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총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고조선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고조선이란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역사는 팩트입니다. 증거가 있어야죠. 이 고조선에 대한 걸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특히 뭘 기록을 했냐? 시험에 단독으로도 나온다라는 단군 신화. 단군 신화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단군 신화를 기록한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책이 무슨 책일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리는데 일단 삼국사기는 아닙니다. 삼국사기는 책이 사기예요. 삼국사기는 책이 사기예요. 단군 신화가 없어요. 누가 썼습니까? 이런 부식 덩어리. 김부식아찌가 쓴 삼국사기, 책이 사기예요. 단군 신화가 없어요. 바로 삼국사기는 단군 신화가 없었고요. 바로 삼국유사에 단군 신화가 들어갑니다. 최초로 단군 신화를 쓴 책이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똥 싸는 게 아니에요. 고려 후기에 일원이라는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에 처음으로 단군 신화가 들어가면서 고조선을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려 후기 때 제왕웅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도 단군 신화가 실렸다라는 거. 자, 고려 후기 때 가서 고려 문화사 할 때 제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또 비교해 드릴 거예요. 제왕웅기 얘기도 그때 해드릴 겁니다. 지금은 삼국유사에 처음으로 단군 신화가 실렸구나라는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자,
당군 신화 내용을 제가 조금 이따가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스토리만 좀 잡을게요. 마지막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제일 마지막에 바로 베어가, 곰이요, 아름다운 웅녀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트 뿅뿅뿅뿅 사랑에 빠졌던 환웅과 결혼을 해서 19금을 찍죠. 그러면서 응애예요? 애가 태어납니다. 그 아기가 누굽니까? 바로 당군 왕검이죠. 이 당군 왕검이 지니는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당군 왕검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당군과 왕검을 끊어야 됩니다. 당군이란 단어는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라는 제사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왕검은 is king, 왕검은 is king, 정치적 지배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고조선의 당군 왕검은요, 제사와 정치를 어떻게 해요? 지 혼자 다 헤쳐먹잖아요. 정치와 제사를 자기 혼자 다 해버리잖아요. 이거를 고급스러운 단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 제사와 정치를 지금 한 놈이 하잖아요. 혼자. 당군 왕검이 혼자. 제정일치. 제사와 정치가 하나로 일치됩니다. 당군 왕검에게로. 고조선은 제정일치의 지배자였던 당군 왕검이 있었고요. 고조선은 제정일치의 사회였다라는 거. 이게 고조선 문제로 나올 때 또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랬던 고조선이, 이랬던 당군 왕검이 힘이 좀 강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요. 고조선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던 시기 때 중국은 어떤 상황이었냐? 여러분들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춘추 전국 시대라고요. 수백 년 동안 수많은 나라들이 천하를 장악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싸웠던, 요거를 통일했던 게 여러분들이 아는 진시황, 진나라죠. 이 시기 때가 지금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수많은 나라 중에 연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와 고조선이 맞짱을 뜰 정도로 힘이 강했다라는 거. 고조선 힘이 좀 셌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심화에서 나오는 선지죠. 이거는 한때 이렇게 맞짱을 뜰 정도로 강했지만 연나라에게 탈탈탈탈 털리는 일이 생겨요. 연나라의 장군이었던 징계라는 장군이요, 군대를 끌고, 징계입니다. 개. 글씨가 너무 더럽네요. 징계. 네. 징계라는 인물이요, 장군이요, 군대를 끌고 고조선을 탈탈탈탈 털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고조선의 중심지가 이동을 하게 생겨요. 털리면서. 요거는 조금 이따 지도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나라 장군의 징계의 침략을 받았다. 이게 고조선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심화에서는 정답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고조선 당군 왕검 힘이 또 강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당군 왕검 준왕에서요. 당군 왕검, 준왕이 아니고 부왕입니다. 당군 왕검 부왕에서요. 당군 왕검 준왕으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왕위가 부자 상속이 이루어져요. 아빠에서 아들로. 선생님, 당연한 소리를 왜 하고 있습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자, 보통은 당연히 아버지에서 아들로 왕위를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 나이 차가 어떻게 돼요? 심하게 크게 나잖아요. 맞죠? 내가 힘이 약한데 내 아들한테 왕위를 줬어요. 아들이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하들에게 잡아먹혀버리는 거예요. 왕권이 약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이 나랑 나이 차가 적은 친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준다거나, 아니면은 동생이 없으면 사촌동생, 나랑 나이 차가 얼마 나지 않는 그런 사촌동생에게 왕위를 주는 거예요. 근데 부왕에서 준왕, 당군 왕검 부왕에서 준왕, 왕이 부자 상속이 이루어졌네? 당군 왕검이 힘이 좀 셌구나, 고조선의 힘이 좀 셌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다라는 거. 그리고 또 힘이 셌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뭐가 있냐면요. 당군 왕검 준왕이요, 자기의 부하들에게 관직을 줍니다. 그 관직 이름이 뭐냐면 상, 경, 대부, 장군이라는 관직을 줘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제가 저를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 PD에게 PD님, 오늘부터 당신의 관직은 상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맞는 역할을 줄 거 아니에요. 자, PD님, 당신은 상이에요. 당신의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여기를 오버해서 하면은
나에 대한 도전이에요. 죽여버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는 장군이란 직책을 준 거예요. 학생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장군이에요. 장군의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더 오버해서 나서면 죽여버립니다. 나에 대한 도전이에요. 무슨 말이냐? 관직을 신하들에게 준다라는 거는 내가 케어 가능한 만큼만 주는 거예요. 권한까지. 그리고 컨트롤 가능하다라는 소리죠. 그만큼 힘이 셌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5번째. 고조선에는 8개의 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를 똑같은 말로 범금팔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고등 고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는 8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능검 시험에서는 8조법을 범금팔조라고 얘기를 해요. 규범, 금지했던 규범 8개. 자, 그리고 여기 내용을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심화보다는 보통 기본 레벨에서 많이 나오긴 하지만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잡아드릴 거고 PPT로. 자, 그리고 6번째. 고조선의 영역을 나타내는 아이템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왠지 모르게 옛날부터 여기에 고조선이 지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땅을 막 팠어요. 팠더니 나오는 아이템이 있는 거예요. 오호? 저기 옆 스튜디오도 왠지 모르게 예전에 고조선이 지배했을 것 같아. 땅을 막 팠어요. 팠더니 나오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오호? 저기도 있을 것 같아. 팠더니 저기는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어요? 봐요. 고조선이 있었다라는 지역에는 항상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 아이템만 나왔다 하면 옛날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고조선이 여기서 활동을 했구나, 지배를 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아이템이 3가지가 있습니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했어요. 지금 고조선은 언제 등장했습니까?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등장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청동기 시대 때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이 뭐가 있어요? 이거. 제가 하늘 높이 이렇게 들었던 악기를 닮았다라는 비파형 동검. 은동진 족장 군장이 죽으면 청동기 시대 때는 어디에 묻힙니까? 낑낑깡깡 낑낑깡깡 수백 톤의 돌을 옮겨서 만들었던 고인돌.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고인돌.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신석기 때 V자 라인 빗살무늬 토기에서 레벨업하면서 손잡이가 달렸던 바로 미송리식 토기. 이 3가지 아이템이 나왔을 때 전부 다 아하, 고조선이 옛날에 여기를 지배하고 활동했구나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옆으로 좀 더 가서요. 이제는 우리 뭘 봐야 되냐면 위만 조선을 좀 봐야 돼요. 위만 조선 같은 경우는 시험에 단독으로 나옵니다. 특히 심화는 위만 조선 문제가 나올 때 정답으로 들어가는 선지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때 오답으로 아까 봤던 대표적으로 뭐가 들어가냐? 연나라의 징계의 침략을 받았다.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왜? 이거는 위만 조선이 만들어지기 전의 스토리잖아요. 걸러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도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위만 조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자, 중국은요. 이때 드디어 춘추 전국 시대를 진시황의 진나라가 통일을 했어요. 그런데 진시황이 죽자마자 진나라는 무너집니다. 바로 흔들려요. 그러면서 등장했던 나라가 중국의 한나라예요. 지금 진시황이 죽고 나서 한나라로 넘어가는 그 혼란기예요. 이거를 역사 속에서는 진한교체기라고 부릅니다. 넘나 혼란스러운 시기, 전쟁이 너무 자주 벌어지니까 이때 중국에 있었던 위만이란 아저씨가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 1200여 명을 데리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이때 고조선에 있었던 당군왕검이 누구냐면 부왕에서 준왕으로 왕이 부자 상속을 받았던, 그리고 상경, 대부, 장군이랑 직책을 줬던 당군왕검 준왕이 있던 시기입니다. 위만이 준왕을 찾아가요. 당군왕검 준왕. 나 너무나 무서워요. 나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에게 먹고 살기를 좀 주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당군왕검 준왕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아, 또 정의 민족이에요. 아, 정이 많습니다. 좋다, 위만. 저기 국경 변두리 변방 지역을 네가 한번 맡아서 수비해봐라. 변두리 지역 한번 잘 지켜봐. 라면서 국경 변방 지역을 수비를 맡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위만이요. 충격적인 장면을 봐요. 무슨 장면? 이 당군 왕검 준왕이요. 또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늘 높이 비파형 동검을 듭니다. 충격에 빠집니다. 왜? 당군왕검 준왕이 이렇게 비파형 동검을 들 때 사실은 중국은요. 춘추 전국시대 때부터 이미 철기를 완벽하게 사용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위만이 우리 이 고조선으로 들어올 때도 철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본인은 철기를 가지고 쓰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철기를 제대로 쓰지도 못할 뿐더러 아직도 청동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찐따 같은 위만이 얘기를 합니다. 위만이 준왕아 나랑 한판 붙자 거먼요. 좋다 오케이 콜 둘이 붙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고조선의 준왕이 탈탈탈탈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당군왕검 준왕 어떻게? 다행히 죽진 않습니다. 런 밑으로 도망가요. 밑에 도망가서 만든 나라가 진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지배자 자리에 오르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위만조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위만조선인 걸 다 힌트를 다 줘요. 그래놓고 다음 시기 때 다음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딱 위만조선이 있었던 시기 때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위만조선은요. 두 가지 때문에 나라가 폭발적으로 흥행을 합니다. 첫 번째 위만이 뭘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준왕을 몰아낼 수가 있었어요. 철기. 위만이 짓고 난 뒤부터 위만조선은 철기를요. 본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본격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이 더 강해지겠죠. 왜? 그 전까지는 돌로 된 농기구를 쓰다가 이제 철로 된 농기구를 쓰는 거예요. 농업 생산력 대폭발. 그 전까지는 총동검으로 싸우다가 이제는 철검으로 싸웁니다. 군사력 대폭발. 맞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중개무역이라는 걸 통해서요. 중개무역이라는 걸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자, 고조선을 덜어내고 그 자리 위만조선. 맞죠? 그리고 중국은요. 드디어 진시황의 진나라가 완전히 망하고요. 중국의 한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이제 진한 교체기가 아니고 한나라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위만조선이 어떻게 하냐? 중국의 한나라의 물건을 받아다가요. 중국의 한나라 물건을 받아다가 밑에 한반도 남부 쪽에 진나라에 갖다 파는 거예요. 또 진나라의 물건을 받아다가 중국의 한나라에 갖다 파는 거예요. 요게 중개무역이에요. 중간에 껴서 파는 거. 요게 마진율이 쩔어요. 이윤이 왔다랍니다. 이윤이 제대로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또 중개무역을 해봐서 알아요. 시기를 또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대학생 때니까요. 10년도 더 됐죠. 그때 제가 쇼핑몰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또 이래봬도 쇼핑몰 1세대입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망했어요. 망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 건데 그때 제가 뭘 했냐면 중국에서 짝퉁 아디다스 나이키 신발을 조금 소규모로 한번 떼온 적이 있었어요. 지금 또 인터넷에 보면은 짝퉁을 팔아요. 아마 지금도 짝퉁이 한 3만 원, 4만 원 할 거예요. 정품이 한 12만 원 이렇게 10만 원 넘어가고요.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10년도 더 전에 짝퉁을 지금 가격에 팔았어요. 지금 3만 원, 4만 원인데 10년도 더 전에 짝퉁을 그 가격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중국에서 한 켤레에 얼마에 떼왔냐? 원가가 그때 900원, 800원에 떼왔어요. 800원, 900원에 떼와서 3만 원, 4만 원에 팔았습니다. 마진율도 그런 마진율이 없어요. 근데 망했어요. 왜 망했냐? 처음에 조금 뗐다가 몇 켤레 한 장난으로 뭐 반쯤 재미 삼아서 한 10켤레 뗐다가 마진율이 좋으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떼봤어요. 중국은 역시 믿으면 안 됩니다. 신발을 대량으로 주문했는데 박스를 딱 열었어요. 열었는데 260을 시켰는데 어떻게 박스를 열었는데 이런 젠장 빌어먹을 신발이 다 짝짝입니다. 한쪽은 260, 한쪽은 270, 또 다른 박스를 열었더니 260에 280.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건 어떻게 뭐 짝짓기 하는 것도 아니고요. 찾을래 찾을 수가 없어요. 팔래야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그때 신발을 떼올 때 뭐가 유행을 했냐면요. 유명 브랜드 신발에 여러분들 미국에 엄청 유명한 농구 리그 있는 거 아시죠? NBA라는 농구 리그가 있어요. 전 세계 넘버원 농구 리그입니다. 그 농구 리그에 있는 팀들의 마스코트가 신발에 박히는 게 유행이었어요. 트렌드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마스코트가 뭐였을까요? 여러분들이 농구를 1도 몰라도 딱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유명한 누구? 에어 조던. 누굽니까? 마이클 조던. 이 마이클 조던이 소속돼 있던 시카고 불스, 황소마크. 이 황소마크 엠블렘이 신발에 박히는 게 가장 유행이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좀 떼봤어요.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박스를 열었습니다. 왜? 이쁘면 저도 신으려고요. 근데 역시 이런 진장 빌어먹을 중국은 믿으면 안 됩니다. 박스를 딱 열었는데 분명히 황소가 신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코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어떻게 팔래야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돈은 줬잖아요. 환불도 안 되고 팔긴 팔아야 됩니다. 꼼수를 한번 부려봤어요. 파워레인저 신발로 한번 팔아봤습니다. 역시나 안 팔립니다. 세상은 녹록치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파산 직전에 놓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제가 또 몇 개 떼었던 옷들이 지금 또 약간 패션에 관심이 많은데 그때는 좀 과했어요. 패션에 관심이. 패션이 한 10년을 앞서갔습니다. 아무도 사질 않는 거예요. 이런 진상. 그래서 어떻게 돈은 없고 결국에는 더 최악의 사태로 갑니다. 돈이 없으니까 결국엔 옷 모델을요. 제가 했어요. 그래요. 제가 모델을 하니까요. 매출이요. 더욱더 바닥을 찍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지구 핵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망했던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괜찮아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돌아가서 그게 제가 망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바로 중개무역의 묘미다라는 거. 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자,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용을 하면서요. 심화에만 나오는 게 있어요. 이때 고조선이 진번, 이게 지역명 이름이에요. 진번, 임둔, 여기 지역을 복속하였다라는 거. 철기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를 영토를 확장하고 여기를 뺏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돌아가서요. 또 심화에만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위만조선 큰 틀에서 보면 고조선. 고조선이 망하는 걸 볼 건데 한나라가 등장을 해요. 한나라가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이야, 이놈의 위만조선 봐라. 하는 거 없이 중간에 껴서 떼돈을 버네. 그러면서 한나라가 온갖 핑계를 끌어당겨와서 어떻게 결국 고조선을 쳐들어옵니다. 이때 쳐들어왔던 황제가 중국의 7대 황제예요. 바로 한무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 한무제가 대군을 투입해서 고조선을 쳐들어옵니다. 이때 맞서 싸웠던 위만조선 마지막 왕 이름을 좀 아셔야 돼요. 왠지 모르게 우거지가 생각나는 우고왕입니다. 이 우고왕이 어떻게 한무제와 맞서 싸웁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수도였던 왕검성이 함락을 당하면서 위만조선, 고조선은 멸망을 하게 된다라는 거. 보통 기본에서는 멸망 과정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심하잖아요. 하나 알아야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역계경이라는 인물을 좀 아셔야 돼요. 이 인물이 멸망하기 전이에요. 우고왕이 즉위하고 있을 때 역계경이 우고왕이 신하였어요. 그러면서 역계경이 우고왕에게 여러 가지 정치적 조언을 합니다. 근데 우고왕이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삐져요. 그러면서 역계경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냐? 밑에 있던 진나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게 위만조선 문제가 나올 때 심화에서는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역계경이 진국으로 가였다. 떠났다. 찾으면 이건 이식이 때 스토리잖아요. 진번, 임둔을 복속하였다. 위만조선 때 스토리죠. 옆나라의 징계가 침략하였다. 이미 춘추 전국시대 다 끝나고 진시황이 끝나고 한나라가 있던 시기입니다. 스토리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거는 오답이 되는 거고. 맞죠? 역계경, 진번, 임둔, 철기의 본격적 수용, 중개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한나라의 침략으로 어떻게 멸망하였다. 다 위만조선의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잡아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한나라는 멸망시키고 나서 넓은 이 위만조선의 영토를 완벽하게 지배를 하기 위해서 뭘 하냐? 한사군이라 그래서 한나라가 4군데 지역의 군을 만들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조선 총독부가 있잖아요. 한 나라가 위만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네 군데 지역에 지금으로 치면 조선 총독부와 같은 걸 만들었던 거예요. 네 개를 군을 만들었다 해서 그게 한사군입니다. 뭐가 있었냐면요. 한사군에는 우리 앞에 기억나요? 진범군, 임둔 여기를 복속했잖아요. 여기다가 군을 설치하는 거예요. 진범군, 임도군이 있었고요. 그 다음 두 개는 뭐냐면 현도군, 맞죠? 그 다음 낙랑군, 이렇게 네 개의 한사군을 설치했다라는 거. 그리고 8개의 법만으로는 저항하고 계속 반대하는 위만조선 멸망했던 사람들의 유민들을 저항을 억누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60여 개로 늘어났다라는 거. 그래서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PPT로 이제 한번 가볼게요. 네, 지우고요. PPT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PPT로 가시게 되면요. 우리는 당군 신화를 좀 볼게요. 다시. 당군 신화의 스토리를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내용들이잖아요.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 자, 하늘의 환인, 하늘 부족의 환인, 환인의 아들 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파파. 저는 밑으로 내려가고 싶어요. 밑에 내려가서 인간들, 대빵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피 행복함을 주고 싶습니다. 행복함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려가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환인이 좋다 아들 내려가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웅이 내려와요. 자, 이거는 뭘 보여주냐.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니까요. 하늘 부족입니다. 이건 뭘 보여주냐. 나는 하늘 부족이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선민 사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웅이 이런 얘기를 했죠. 봐봐. 내려가서 어떻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인 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들 혼자 보내기엔 너무나 불안해요. 아들아 3명을 붙여주겠다. 3명을 붙여줍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냐? 바로 풍백우사운사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냐? 풍, 아는 한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바람풍. 우, 아는 한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우. 운, 구름운, 비구름을 부르는 사람. 자, 다 날씨를 관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람을 부르고 비를 부르고 비구름을 부르는 사람. 전부 다 날씨와 관련된 거고 또 이 날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게 뭐가 있어요? 농사잖아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아, 고조선은 농경을 중시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려가셔서 보시면 결국 이 3명과 함께 내려왔어요. 맞죠? 그리고 약속했던 대로 어떻게 아버지와 약속대로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해피 널리 이롭게 만듭니다. 맞죠? 바로 홍익인간 정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또 어느 날 누가 등장합니까? 그래요. 갑자기 어느 날 베어와 타이거가 달려옵니다. 사람이 되고 싶어. 사람이 되고 싶니? 그러면 어떻게? 쑥과 마늘 웰빙식으로 100일 동안 한번 먹어봐. 그러면서 둘이 신나게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타이거가 나는 못 먹겠어요. 나 갈래요. 빵! 발을 차고 동굴로 나가버립니다. 맞죠? 그리고 어떻게? 여기 있는 곰은 우직하게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먹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AOA 설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스토리는 뭘 보여주는 거냐? 곰과 호랑이는 뭘 의미를 하냐면요. 곰을 숭배하는 부족,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을 의미를 해요. 바로 땅 위에 있는 동식물을 숭배한다라는 토테미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베어와 타이거가 쑥과 마늘을 먹었는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호랑이는 실패하잖아요. 맞죠? 이건 무슨 말이냐?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한판 붙은 거예요. 곰 부족이 승리를 거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어떻게? 웅녀로 변신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서른이 된 거죠. 그러자 환웅이 I love you 하트 뿅뿅뿅뿅 웅녀 나랑 결혼하자 그러면서 빰빰빠밤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봐서는 안 되는 영상, 나이가 되면 봐도 되는 영상, 19금 영상을 찍으면서 응애예요? 애가 태어납니다. 그 아기가 바로 당군왕검이죠. 그러면 여기서 뭘 보여주냐? 봐요. 하늘 부족이었던 환웅과 곰 부족이었던 웅녀가 결혼을 했잖아요. 둘이 지금 서로 다른 부족입니다. 이걸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냐? 부족 바깥에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구나. 다른 부족끼리. 족외, 부족 바깥 외.
족외혼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당군왕검은 앞에서 이미 잡아드렸잖아요. 뭡니까? 재정일치의 사회, 재정일치의 지배자다라는 거. 요거 잡아드렸습니다. 끝났어요. 자, 그리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고조선은 기원전 233년에 아사달을 도읍으로 건국됐던 거고요. 중요한 건 이거.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등장. 문화 범위를 나타냈던 게 미송리식 토기,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 한때 옆나라와 싸울 정도로 강성했지만 옆나라가 쳐들어와서 징계의 공격을 받아서 쇠퇴를 하기도 했다라는 거. 요거는 위만조선 이전의 스토리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왕이 부자 상속을 통해서 부왕에서 당군왕검 준왕으로. 그리고 이 준왕은 신하들에게 상경, 대부, 장군이란 관직을 줬다라는 거. 그리고 영역을 나타내는 세 가지 아이템. 맞죠? 비파형 동검, 미송이식 토기, 탁작식 고인돌.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정기 중심지가 여기였다가 옆나라 장수 징계의 공격을 받아서 여기 지역으로 중심지가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만조선입니다. 위만조선은 철기의 본격적인 수용, 중개무역으로 부를 축적, 그리고 이 철기를 바탕으로 진범과 임둔 지역을 영토를 확장하고 복속시켰다라는 거. 요게 위만조선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역계경. 역계경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데리고 진국으로 넘어갔다. 이것도 위만조선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고왕 때 한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결국 수도였던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멸망. 그리고 네 군데 지역의 한사군, 식민지, 낙랑군, 진범군, 임둔군은 여기 지역에 군을 설치했던 거고요. 그 다음 현도군까지 한사군 설치. 끝났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에 있었던 8가지 법. 지금은 이렇게 위에 3가지만 전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말로 범금팔조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용을 좀 해석을 해야 돼요. 심화에서는 해석 문제가 나오진 않긴 한데 기본에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니까 잡긴 잡아야 돼요. 자, 가볼게요.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은 벌써 살면서 수많은 한국사 강사를 만나왔어요. 맞죠? 초딩 6년, 중딩 3년, 고딩 3년. 대학까지 가셨더라면 기본적으로 최소 12년 동안 수많은 한국사 강사를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저도 추가가 된 거예요. 옵션으로. 근데 그 만났던 수많은 강사들 중에 은동진이가 수업을 제일 못하고 정말 제일 지겨운 거예요. 아, 은동진 어떻게 저렇게 수업을 그지같이 할 수가 있냐. 나는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는데 갑자기 스튜디오에 난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칼로 푹푹 날 찔러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은 잡히는 순간 안녕. 여러분도 같이 사형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왜 들어갔냐. 일단 형벌 제도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나를 죽이면 여러분들 죽인 사람이 같이 바로 죽여버려요. 이건 뭘 강조를 하는 거냐면 그만큼 노동력을 중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자, 에드윌은요. 너무나 슬프게도 지금 개정된 한능검을 찍는 강사가 저밖에 없어요. 제가 자동 넘버1, 자동 1타입니다. 선택지가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에드윌은 찍을 강사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강사를 빨리 구하긴 하겠지만 그만큼 나의 노동력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렸다? 대체 불가잖아요. 죽여버립니다, 그냥. 이게 1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냐?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서 보상한다. 자, 여러분들이 아하, 은동진 선생님을 죽여버리면 내가 죽는구나. 근데 어떻게? 역시 10몇 년 만났던 선생님 중에 이렇게 수업을 못하는 사람은 처음 본 거예요. 참을 수가 없다. 이번엔 어떻게? 제가 이렇게 판서하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저의 뒤통수를 확확 후려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차분하게 신고를 하겠죠. 삐뽀 경찰이 와서 여러분들 잡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뒤통수를 때렸잖아요. 저는 나를 때린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로써? 곡물로서 저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냐? 나를 때리면 손해배상을 하네. 뭘로써? 쌀로써. 아, 고조선이 농경을 하였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그리고 손해배상을 했다라는 거는 개인이 가진 재산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나한테 배상을 한 거잖아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알았어요. 나를 죽이면 여러분도 죽어요. 나를 때리면 엄청나게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떡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년 만에 만났던 은동진 선생님, 여전히 수업이 쓰레기입니다. 참을 수가 없다, 이 분노를. 그래서 어떡해? 이번에는 스튜디오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업이 끝났어요. 제가 집으로 갑니다. 호 가서 어떻게? 오피스텔 비번 누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편의점에 도시락을 사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내 비번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비번을 기억하고 있다가 누르고 저희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떻게? 제가 아끼는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요. 집에 그렇게 비싼 건 없어요. 제일 비싼 게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전기 밥솥에 돈을 좀 많이 썼습니다. 밥솥이 말을 해요. 대화의 상대입니다. 그거보다 더 비싼 거는 노트북? 밥솥은 무거우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훔쳐가겠죠. 훔쳐서 나오는데 제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오! 신고를 했습니다. 삐뽀 삐뽀 삐뽀. 여러분들이 잡혔어요. 잡히는 순간 어떻게 되냐? 바로 나의 노비가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다 잡히면.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동진이의 노비는 싫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있어요. 또 손해배상을 하면 됩니다. 그 조항이에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순간 노비가 돼요. 또는 대신 손해배상을 하려면 50만 전 돈을 내놔야 돼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노예가 있었네? 신분제가 있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한마디로 노비제도가 있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50만 전 돈을 냈네? 화폐를 사용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로 개인이 가진 돈으로 지금 배상을 했잖아요. 개인이 가진 재산이 있었구나. 사유재산 제도가 있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다라는 거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항은 이거는 여자는 모두 종조를 지키고 신령이 있어 음란하고 편박한 짓을 하지 않는다. 보통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딱 보면 알잖아요. 가부장적인 내용이 들어갔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통은 1, 2, 3 이걸 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시험에는 요 1, 2, 3을 그냥 통째로 던져놔요. 다음과 같은 법조항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고조선 내용을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잡아드렸고요. 이제 단원을 바꿔서 여러 나라의 성장 부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 나라의 성장 부분은 여기 있는 것처럼 각 나라의 풍습을 파악하다라는 건데 등장했던 시기는 언제냐? 이거예요. 우리 앞에 봤잖아요. 고조선이 멸망하기 전후에 등장해요. 직후에. 고조선이 망하고 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50년, 100년 사이에 등장했던 나라들이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같은 나라입니다. 이들 나라는 초기 철기 시대를 배경으로 등장을 해요. 자,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각각의 독특한 풍습을 제시문에 던져놔요. 그래놓고 다음과 같은 풍속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화에서는 절대 한 나라만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가와 나라고 해서 각각 나라의 사료를 던져놔요. 그래서 두 개 나라를 다 알아야지만 풀 수 있게끔 사실은 다 알아야지 푸는 거죠. 그리고 간혹가다가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심화에서는 잘 안 나오는 패턴이긴 한데 한 나라의 풍습을 던져놔요. 그래놓고 다음과 같은 풍습이 있었던 나라를 지도에서 고르시오. 그래서 지도에서도 각각 위치를 잡아야 돼요. 자, 보시게 되면 제일 꼭대기에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기억나세요? 우리 고구려를 오픈했던 고주몽아치. 눈을 감아도 백발백중, 발로 싸도 백발백중, 뒤로 싸도 백발백중.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여의 왕자들로부터 슈퍼 왕따를 당하죠. 그러면서 에라이 럼 밑으로 내려와서 만든 게 뭡니까? 고구려입니다. 북으로 듀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올라가진 않아요. 왜? 북쪽에는 오랑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일 위에 부여, 그 밑이 고구려입니다. 그리고
옥저 동해 진안순으로 해안가에 쪼르륵 내려가요. 옥저 동해 그 다음에 진안순인데 이거는 암기법이 있습니다. 자, 저의 이름이 뭐예요? 은동진. 판타스틱 베이비 예. 은동진. 옥저 동해 진안 은동진.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2강인데 2강만의 은동진 수업은 나랑 코드가 안 맞아. 버려야 되겠어. 그래도 버리고 다른 강의를 들어도 한능검 시험이 끝나는 그날까지 제 이름은 기억합니다. 은동진. 예. 맞죠? 옥조동의 진안이다라는 거고 여기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이런 변태 오타쿠. 이런 변태 오타쿠. 변태니까 구석에 짱 박아둡니다. 무슨 변태? 철변태입니다. 철변태. 철이 잘났던 변한. 그리고 여기 마한. 전라도와 한강 유역. 묶어서 이걸 사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부여를 가, 고구려를 나, 옥저동해 진안, 옥저를 다, 동해를 나, 그리고 진안, 변한, 마한 세 개를 묶어서 사만을 마라고 둡니다. 풍습 던지고 지도에서 찾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도 나온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들의 풍습을 분명히 학창시절에도 암기를 냈을 거예요. 역사쌤들이 제일 많이 하는 멘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여러분들, 역사는 암기가 아닙니다. 이해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암기를 했을 거예요.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그래요. 날 만났잖아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나라의 풍습을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 풍습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아야죠. 자연 환경에 따라서 각 나라별로 독특한 풍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아프리카 사람들은 왜 빤스만 입고 뛰어다닙니까? 더우니까. 에스키모인들은 왜 껴입고 다녀요? 추우니까. 각 나라마다 처해 있는 자연 환경에 따라서 독특한 풍습이 나와요. 그거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부여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부여는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부여로 가시게 되면요. 먼저 판소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부여는 자연 환경을 좀 보셔야 돼요. 부여의 자연 환경은 바로 초원지대입니다. 초원지대. 초원지대가 어떤 지대를 얘기를 하냐? 바로 축구장 같은 잔디풀이 숑숑숑숑숑숑 나 있는 지역을 우리는 초원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는 농사를 짓기에는 환경이 좀 척박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동물을 잡아다 기르는 목축이 메인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기억하시고요. 들어가 볼게요. 부여라는 나라는 군장 국가에서 레벨업을 하면서 이스킹, 왕이 드디어 등장을 해요. 제대로. 그렇지만 연맹왕국, 이스킹, 왕은 존재를 하지만 아직까지 왕이 완벽하게 귀족들이나 부족장들을 컨트롤하지를 못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스킹, 부여의 왕은요. 수도를 다스립니다. 중앙을. 그런데 동서남북 네 군데 지역에는 부족장이 각각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 부족장 이름이 누구냐? 바로 마가우가처가구가, 마가우가처가구가, 마가우가처가구가라는 4명의 부족장들이 동서남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도대체 뭐냐? 자, 뒤에 가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아는 몽골인이 한 명 있어요? 보통 있습니다. 누굽니까? 대부분 거의 10이면 10 다 얘기를 하죠. 테무친, 징기스칸입니다. 좀 역사를 잘 아시면 쿠빌라이 칸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자, 몽골은 최고 지배자 이름에 뒤에 칸이라고 붙이죠. 칸이 무슨 의미냐면 우두머리라는 의미예요. 이 칸의 옛말이 가예요. 가. 그러면 이게 뭡니까? 우두머리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마가우가 저가구가 뭡니까? 자, 마. 아는 한자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뭡니까? 말마. 말을 많이 가진 우두머리예요. 우, 소우. 소를 많이 가진 우두머리입니다. 저, 돼지 저. 지난 시간에 썼었던 맞죠? 돼지를 많이 가진 우두머리예요. 그 다음에 구, 우리의 오랜 친구. 귀여운 멍멍이, 개구입니다. 개구. 개를 많이 가진 우두머리예요. 그러면 목축이 메인이었던 부여에서는 왕 이외에 이렇게 동물을 많이 가졌던 부족장이 당연히 파워가 센 거예요. 맞죠? 여기에만 이런 부족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왕이 수도를 지키고 동서남북에 마가우가 저가구가 4군데로 출동했잖아요. 이거를
사출도를 지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부여 문제가 나올 때 정답으로 제일 잘 들어가거나 부여 힌트로 제시문에 들어갈 때 제일 잘 들어가는 거예요.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이 얼마나 힘이 약했냐면요. 기록이 있어요. 부여가 흉년이 들었대요. 그러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4명이 힘을 합쳐서 왕을 쫓아내버립니다. 그 정도로 왕의 힘이 약했던 게 영맹왕국 체제입니다. 자, 그리고 부여와 고구려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풍습이 있어요. 그 풍습이 어떤 풍습이냐? 바로 일책십이법이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치수제라는 풍습이 있어요. 이거는 둘 다 부여와 고구려에 둘 다 있었던 겁니다. 일책십이법은 뭐냐? 한 번 잘못하면 12배로 무른다라는 거예요. 법이 엄청나게 엄격하죠. 자, 이런 엄격한 법들은요. 환경이 척박했던 부여와 고구려에만 등장을 해요. 환경이 척박한 지역이 만약에 법이 느슨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이 척박하니까 자기들끼리 약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는 살인마들, 특히 제가 좋아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살인마들, 헌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놓고 활동합니다. 그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일책십이법인 거예요.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저의 뺨을 한 대 착 때렸어요. 그러면 일책십이법이 발동되면서 저는 12대의 뺨을 여러분들을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착착착착착착착착 왕복으로 때려버립니다. 이렇게 환경이 척박했던 부여와 고구려에 있었던 법이다라는 거. 형사치수제는 뭐냐? 제가 죽었어요. 에듀윌에서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다가 과로사로 죽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와이프가 있었어요. 누구? 넘나 사랑하는 AO의 설현이 있었습니다. 이 설현이 통진씨, 서방님 어떻게 보고 싶어요 서방님이 그러면서 차분하고 침착하게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열심히 번 돈을 다 챙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통진씨 안녕 떠나면서 자기네 엄마 아빠 집으로 떠날 겁니다. 설마 저의 엄마 아빠와 살까요? 안녕 시월드 떠날 거예요. 맞죠? 그러면 저의 재산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거 막아야 됩니다. 환경이 척박했던 부여와 고구려는요. 그런 재산마저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죽으면 형이 죽으면 저의 와이프 형수를 누가? 아우제 동생이 데리고 취득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형사취수제입니다. 제 동생인 친동생 혁이가 저의 와이프 설현을 데리고 살게 되면 저의 재산이 안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형사취수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부여에만 있었던 풍습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장이라는 풍습이 있어요. 제가 부여의 강의 왕입니다. 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저는 죽어서도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살아생전에 제 강의를 들었던 여러분들 생매장 시켜버립니다. 제가 죽으면. 왜? 죽어서도 여러분들은 제 강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장이에요. 왕이 죽으면 왕이 생전에 부렸던 사람들 같이 묻어버립니다. 왠지 모르게 매운 고추장이 생각납니다. 대빵 매운 풍습, 잔인한 풍습이죠. 오랑캐와 붙어 있었던 부여에만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제전법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소우, 소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할까요? 안 할까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번에 사업을 할 건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요 집을 사고 싶은데 집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때처럼 전쟁을 할 건데 이길까요? 질까요? 궁금하잖아요. 살아있는 생소를 잡아요. 잡아다가 어떻게? 다리를 자릅니다. 다리에 소 굽이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불을 갖다 대는 거예요. 굽이 오므라들면 좋은 소식, 벌어지면 흉, 나쁜 소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점을 치는 건데 이 시기 때 소가 얼마나 소중한 동물이겠어요. 근데 소를 가지고 점을 친다? 이거는 목축이 메인이었던 부여만 가능합니다. 특히 소를 많이 가졌던 우가가 이걸 지원해줬겠죠.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여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사출도처럼 제천 행사가 또 잘 나옵니다. 이때 보통 모든 나라들은 제천 행사를 10월 달에 제사를 지내요. 근데 부여만 12월 달에 지냅니다. 선생님 10월 달에는 왜 지내요? 자, 10월 달에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폭발적인 연휴가 있잖아요. 뭐? 추석, 핵곡식 횟과일을 먹잖아요. 농사가 끝났다고. 그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늘의 제사, 하늘천, 하늘의 제사. 오 하느님,
올 한 해 농사가 잘 돼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해요. 내년에도 부탁해요. 농사가 망했다. 오, 하느님, 농사 망했죠. 내년에 다시 부탁해요. 라고 비는 거예요. 그런데 부여는 목축이 메인이잖아요. 농사가 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 제사를 지내냐? 12월 달에 수렵. 사냥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선생님, 이 추운 날에 굳이 사냥을 해야 됩니까? 사냥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왜? 12월에 추우니까 나무 숲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동물이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이때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 이름이 뭐냐면 영고입니다. 맞이할 영, 북고, 북을 둥둥둥둥 치면서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라는 거예요. 또 북을 꺼내줘야죠. 그렇죠? 북을 둥둥둥둥둥둥 치면서 어떻게? 하늘의 제사를 지냅니다. 북이 작아요. 큰 북을 가져왔습니다. 북을 둥둥둥둥둥둥둥 치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북을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꼭 여러분들은 이 북 치는 것만 기억을 해요. 시험에는 그게 안 나오고 영고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메모리 부족으로 영고를 시험 때까지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암기법이 하나가 있어요. 갑니다. 부여영 부여영 부여는 여영 부여는 영고라는 지천 행사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요. PD님이 또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저를 찍는 PD님마다 쟤 왜 저러지? 아니에요. 여러분도 분명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시험에 분명히 제시문에 영고 나와요. 영고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오토매틱으로 은동진쌤 부여영 부여는 영고다라는 거 기억날 겁니다. 부여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여는 다 잡아드렸어요. 이제 PPT로 가볼게요. PPT로 가시게 되면은 왕 아래 마가우가 조가구가 사출도를 지배했다라는 거. 이게 지금의 윷놀이의 기원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면서 사출도 지배. 그리고 목축. 그리고 순장우제전법, 형사치수제 일책시비법. 그리고 부여영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이제 고구려로 가볼게요. 자, 고구려도 먼저 판서로 가보겠습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부여를 피해서 나라를 만들다 보니까 산악지대다가 나라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 환경이 기본적으로 척박합니다. 농사도 당연히 안 되고요. 동물을 잡아다 기르는 목축도 힘든 거예요. 자급자족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른 나라 삥 뜯으러 가야죠. 이거를 고급스럽게 표현하면은 약탈 경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고구려의 밥이 누굴까요? 바로 옥저와 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나게 약탈했으면은 약탈한 거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어요. 그 창고를 부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부여에서 도망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여와 정치 체제나 스타일이 비슷해요. 똑같이 is king. 일단 왕은 등장을 했지만 왕의 힘이 약한 연맹왕국 체제입니다. 그리고 5개 부족이 있었던 5부족 연맹왕국인데요. 똑같아요. is king. 왕은 수도를 다스리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부족장들을 컨트롤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앞에 있던 부여는 목축이 메인이었기 때문에 마가우가 저가구가 등장했더라면 여기는 목축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큰 가, 대가가 있었고요. 대가 이외에 또 뭐 상가, 그 다음 고추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들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관직을 줬었어요. 왕 말고도 밑에 있는 가들이 관직을 주기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아직까지 is king, 왕의 힘이 약하구나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죠. 사자, 조이, 조외로 되네요. 조이, 그 다음에 선인 같은 이런 직책을 주기도 했다라는 거. 자, 고구려는 앞에 봤던 부여와 마찬가지로 환경이 척박해요. 더 척박합니다. 부여와 동일하게 뭐가 있었을까요? 법이 엄격한 일책시비법. 그 다음에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와이프를 취득하는 형사치수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여와 마찬가지로 고구려에만 있었던 독특한 풍습이 있어요. 시험에는 이게 항상 걸리겠죠. 바로 뭐냐면 소옥제입니다. 소옥제. 소옥제는 뭐냐? 사위서, 집옥. 사위가 집을 짓고 사는 제도라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제가 AOA 서른과 또 결혼을 했어요. 딴딴따단 딴딴따단 결혼을 했어요.
최근에 결혼의 트렌드로 치면은 당연히 결혼하면은 장인 장모 저 서련 데리고 잘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녕 안녕. 그리고 독립하고 사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소옥제는 뭐냐? 제가 결혼을 하면 장인 장모 저 갈게요 갈게요 그러면서 어떻게 가는 게 아니라 거기로 가는 거예요. 장인 장모 집 옆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제가 서련과 결혼을 했다고요. 서련네 집에서 서련을 데리고 오면은 서련네 집은 노동력이 한 명이 줄어버리잖아요. 맞죠? 환경이 너무나도 척박했던 고구려는 그런 노동력 한 명까지도 소중한 거예요. 제가 다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혼을 하면은 제가 바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로 치면 여러분들 아버지가 결혼하고 나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집 옆에다 집을 짓고요. 같이 사는 거예요. 제가 서련네 부모님 옆에 집을 짓고 삽니다. 그리고 서련의 부모님에게 나의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자식이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딱 됐을 때 장인 장모 안녕, 영원히 안녕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옥제입니다. 이게 환경이 너무나도 척박했던 고구려에만 있었던 풍습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제가 학창시절에는 요거를 대릴사위제로 배웠어요. 사위를 데리고 온다 그래서. 근데 이게 최근에 소옥제로 바뀐 거예요. 왜? 사위를 데리고 오는 거는 팩트인데 영원히 데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초등학교 나이가 딱 되면은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용어가 소옥제로 바뀌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결혼하셨을 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집 옆에다 집을 짓고 사는 거다라는 거. 그렇죠? 요거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도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언제? 10월 달에 제천 행사를 지내요. 선생님, 농사도 안 되는데 무슨 10월 달에 제사를 지냅니까? 농사가 안 되니까 10월 달에 지내야죠. 왜? 다른 나라 10월 달에 농사 잘 됐다고 축제 분위기 파티에 그 빠져서 신나게 놀 때 가서 삥 뜯어 오는 거예요. 약탈해서 옵니다. 다른 나라가 제일 풍족할 때 약탈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혼자 약탈하러 가게 되면은 내가 털릴 수가 있습니다. 맞죠? 동맹을 맺어서 고구려 사람끼리 동맹을 맺어서 같이 약탈하러 갔다라는 거. 고구려는 동맹이란 제천 행사가 있었다라는 거. 요거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심화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제사를 지낼 때요. 고구려 사람들은 나라의 동쪽에 큰 동굴이라는 국동대열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지냈대요. 바로 조상신이었던 주몽 그리고 와이프가 아니죠. 주몽의 어머니죠. 유화부인. 이렇게 조상신에게 국동대열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라는 거. 이게 또 고구려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잡아드렸고요. PPT로 한번 가볼게요. PPT를 가시게 되면은 오부족 영맹왕국이고 왕 아래 대가 상가 고추가 맞죠? 그 다음 밑에 사자 조이 선인 그리고 제가회의는 제가 나중에 다시 잡아드리긴 할 건데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시 잡아드릴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 있는 이런 대가들이 모여서 했던 귀족회의가 있습니다. 가들이 모였던 회의, 제가회의가 있었다라는 거. 소옥제 너무 중요하고요. 형사치수제 일책시비법은 부여에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고구려도 있었다라는 거. 국동대열, 아까 설명해드렸고요. 제천행사로 동맹이 있었다라는 거. 10월 달에. 첫째, 합격에 최적화된 강의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 답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그 비법을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복습까지 책임을 지는 강의입니다. 한 번의 강의에서 두 번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완벽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셋째, 완벽한 재미를 보장하는 강의입니다. 지루한 강의는 가라. 한국 인간 역사상 이런 강의는 없었다. 바로 소품 한국사!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재미를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옥저와 동해로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먼저 판서로 잡아볼게요. 옆으로 가시게 되면 지금 우리는 옥저와 동해를 좀 봐야 돼요.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해안가의 자리를 참 잘 잡았어요. 자리를 참 잘 잡다 보니까 항상 누구 밥입니까? 고구려 밥이에요. 고구려 밥. 뭐 좀 해보려고 하면은 고구려가 삥 뜯으러 약탈하러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털털털 털립니다.
그래서 옥조와 동해는 왕이 좀 등장해볼만 하면 털리는 거예요. 왕이 존재하지 못하고 여전히 군장이 나라를 다스리는 군장 국가에 머뭅니다. 그리고 이때 은동진 족장 군장을 부르는 용어가 따로 있었어요. 그 용어가 뭐냐면 읍군이니 삼노라는 용어를 따로 썼다라는 거. 군장 대신에 읍군 삼노라는 용어를 따로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옥저부터 잡아볼게요. 옥저는 풍습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면 그 두 가지 풍습 중에 하나가 제시문에 들어가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나라 했을 때 나머지 하나를 찾으면 정답이겠죠. 먼저 옥조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 민며느리제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민자 머리래요. 며느리가 민자 머리래요. 며느리가 머리털이 없대요. 선생님, 탈모입니까요? 머리카락이 없을 만큼 그만큼 어릴 때 데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돈을 주고 결혼하는 매매혼의 형태가 바로 민며느리 제도예요. 그리고 또 어떤 제도가 있었냐? 제가요, 이렇게 또 열심히 에듀윌에서 강의를 하다가 과로사로 꼴까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저를 땅에다 묻어야 되는데 서련이, 서방님, 우리 동진씨 넘나 보고 싶어요. 동진씨 어떡해요. 그러면서 저의 시신을 그대로 집안에 두는 거예요. 헐. 그러면 어떡해? 제가 썩어 문드러지겠죠. 그때 나온 뼈를 킵하고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서련이 상사병에 걸립니다. 동진씨, 우리 동진씨 어디 있어요? 상사병에 과해서 어떻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킵하고 있던 저의 뼈와 방금 죽은 서련의 뼈를 또 그대로 보관을 해서요, 같이 묻는 거예요. 같이.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 뼈골. 뼈를 묻는다 그래서 골장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똑같은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저와 서련, 가족을 같이 묻었잖아요. 가족 공동 무덤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또 여러분들의 메모리상 이거를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또 암기법이 있어요. 이제 이쯤 되면요, 제가 암기법 얘기를 하면 약간 심장이 바운스 설레기 시작을 할 겁니다. 어떤 암기법이 있냐? 가볼게요. 자, 반짝 빛나는 옥은요, 반짝 빛나는 옥은요, 누구 거? 여기 있는 것처럼 반짝 빛나는 옥은요, 누구? 저처럼 남자는 이런 옥 조도 안 합니다. 이런 반짝 빛나는 옥은 누구 거? 우리 여자 거. 며느리 겁니다. 며느리 거. 그리고 제가요, 살면서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저의 엄마, 어머니. 제가 나이가 30 중반이 넘어가도 어머니는 무서워요. 잔소리 아직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반짝 빛나는 옥은 누구 거? 우리 여자 며느리 거. 그리고 또 아까 엄마가 무섭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엄마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용감하고 겁이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또 세상에 제일 무서움이 없는 사람, 아주머니, 아줌마. 아줌마는 겁이 없어요. 암기를 위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반짝 빛나는 옥은 누구 거? 우리 며느리. 며느리는 결혼했어요. 아줌마. 아줌마는 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별을 다 같이 묻는 가족 공동제도가 있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갑니다. 반짝 빛나는 옥은 누구 거? 우리 며느리 거. 며느리는 아줌마. 아줌마는 겁이 없어. 가족별을 다 같이 묻는 가족 공동제도가 있었다라는 거. 래퍼 같습니다. 제가 항상 노리고 있어요. 강의를 하다가 인기가 계속 이렇게 없어서 망할 것 같으면 쇼미더머니로 한번 나가보려고요. 맞죠? 자, 그래서 요거 2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PT로 한번 가볼게요. 가게 되면은 옥저는 군장국가인데 읍군 삼로. 맞죠? 나중에 고구려의 멸망이고 민며느리제, 가족 공동무덤제도 똑같은 말로 골장제가 있었다라는 거. 요거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동해로 갈게요. 동해도 먼저 판서로 잡아보겠습니다. 가시게 되면 동해도 공통점이 뭐예요? 얘기했잖아요. 뭐 좀 해보려고 하면 고구려가 쳐들어와서 왕이 없던 군장 국가, 그 군장을 뭐라고 불렸냐면 읍군 삼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독특한 풍습이 나오는데요. 동해는 기록을 보게 되면 어떤 기록이 있냐? 동예약. 동예약. 동해는 예술과 예능을 사랑하는 민족이래요. 동예약. 예술과 예능을 사랑하는 민족답게 대빵 예민합니다. 예민한 나라답게 어떻게 예민한 풍습이 나와요. 풍습이 나오기 전에 예술을 사랑하는 민족답게 독특한
특산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과하마. 과일나무 아래를 달리는 말. 쇼다리 말이에요. 쪼랑말. 띠기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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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타는 거 예술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단궁. 말 타면서 활 쏘는 거 예술이에요. 그 다음에 또 바닷가 해안가 유역이잖아요. 반어피, 바다표범 가죽이 특산품입니다. 그리고 예술과 예능을 사랑하는 민족답게 대빵 예민한 풍습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뭐냐? 꾸짖을 책, 꾸짖고 화를 낸다라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 꾸짖고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 피를 토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갑자기 에드윌의 수학 대표 강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허허 fx는 ax 플러스 b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분노 폭발을 하겠죠. 수학 선생님 나가세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발로 뻥뻥 찰 거예요. 발길질을 할 겁니다. 왜? 지금 이 시간만큼은 저에게 제공된 시간, 동진이의 시간, 동진이의 공간이에요. 누군가가 나의 공간을 침범했다. 왜 왔어요? 내 시간인데. 꾸짖을 책, 꾸짖고 화를 낼 수 있는 책화. 이 풍습이 동해에 있었다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요. 동해처럼 예민했던 나라는 예민했던 부족들. 다른 부족이 만약에 우리 부족의 공간을 침범했다. 예민합니다. 꾸짖고 화를 내는 거예요. 너 왜 우리 공간에 침범했는데? 그러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뭐 소, 말, 돼지, 뭐 노비 같은 거로 배상을 요구했던 게 바로 책화라는 풍습이다라는 거. 이게 어디에? 동해에 있었다라는 거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동해는 10월 달에 또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가 뭐냐? 역시 예술과 예능을 사랑하는 민족답게 하늘천, 하늘에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 바로 무천, 무영, 샬랑샬랑 알라라라 슈랑슈랑꿍 춤을 추면서 어떻게 무영을 추면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 10월에는 무천이다라는 거. 그래서 동해가 사실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은 책화와 무천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읍군 삼로도 마찬가지지만요. 자, 잡아드렸고 이제 PPT로 가볼게요. PPT를 가시게 되면 자, 군장국가, 군장을 읍군 삼로로 불렀고 나중에 고구려에게 먹히는 거고요. 당군, 과하마, 반어피, 특산품, 방직기술도 발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책화. 족외호는 예민한 민족답게 부족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거고요. 철자형, 역자형 모양 집터는 최근에 치러졌던 10회부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동해가 있었던 거주했던 지역에 보면 특이한 모양의 집자리 형태가 나와요. 좀 이따 보겠지만 그게 철자형, 역자형 형태입니다. 그리고 무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옥전은 제천 행사를 안 배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기록에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제사를 지냈겠죠. 10월 달에. 그렇지만 기록에서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진 않는다라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집자리 터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집자리 터예요. 그리고 무천 같은 경우는 무천 뭐 제천에서 중요하다 얘기를 했었고요. 동해는 재밌는 게 진짜 예민하긴 했었나 봐요. 기록을 보면은 가족 중에 한 명이 만약에 감기가 걸렸대요. 그러면 멀쩡한 집을 불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집을 또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자리 터가 많이 남았다라는 거. 말도 안 되는 암기법이지만 얘기해드렸고요. 물론 이제 10회분 동안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요. 자, 그리고 사만입니다. 마지막 사만인데 또 요 사만 또 판서로 잡아놓고 들어갈게요. 자, 보시게 되면 사만은 말 그대로 세 가지가 합쳐져서 사만이죠. 앞에서 잠깐 프리콜로 잡아드렸습니다. 먼저 어디입니까? 옥저동의 진안, 은동진 맞죠? 진안 지역입니다. 진안은 사실은 12개의 코딱지만한 나라가 모여서 진안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사로국이 있습니다. 얘가 나중에 나머지를 다 먹으면서 신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밑에 뭐가 있죠? 이런 변태 오타쿠. 무슨 변태? 철변태. 변화는 12개의 코딱지만한 나라가 모여서 변환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 있었냐? 구야국이 있었습니다. 이 구야국이 나머지를 아흥 먹으면서 가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한. 마한이 땅덩어리가 제일 크죠. 한강 유역과 전라도 일대. 52개의 코딱지만한 나라가 모여서 마한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고구려 계통이 내려와서 만들어진 백제의 복속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사만을 일단 그렇게 프리콜로 잡아드렸고요. 이 사만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 자, 앞에서 봤던 우리
군장국가, 그리고 또 봤던 연맹왕국. 이 사만이란 나라는요, 군장국가에서 연맹왕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나라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52개의 코딱지만한 나라가 모였던 마한에서 가장 힘이 셌던 나라가 목지국입니다. 이 목지국이란 나라가 사만 전체에서 힘이 제일 셌어요. 여기에 있는 최고 대빵은 마한왕 또는 진왕이라 그래서 왕이라는 칭호를 붙여요. 그런데 대부분이었던 나머지 70여 개의 코딱지만한 나라는 왕이 아니라 여전히 군장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군장 또 부르는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용어가 신지, 견지, 불에, 그 다음에 읍차 이런 용어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뭐예요? 사만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군장 국가에서 연맹왕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입니다. 이거를 시험 문제 내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사만 또 자연환경을 또 봐야 되겠죠. 사만은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잖아요. 잘 돼도 뭐가 잘 됩니까? 농경, 농사가 잘 돼도 너무나도 잘 됩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연환경 날씨잖아요. 자, 2020년대도 우리의 기상청은 열일을 하고 있어요. 맞죠? 근데 날씨를 잘 맞춰요? 잘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장난 삼아서 기상청을 뭐라고 불러요? 구라청이라고 부르죠. 구라를 하도 많이 깐다고 틀린다고. 이때도 농사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매일 날씨만을 체크하고 날씨를 관장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치적 지배자였던 군장이나 왕이 하기에는 자기들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농사가 너무너무 메인이었던 사만 같은 경우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따로 등장을 해요. 이게 시험에 항상 걸립니다. 바로 하늘의 군장이라는 천군이 따로 등장하는 거예요. 얘는 오로지 제사만을 맡아서 진행을 합니다. 자, 우리 약간 뭔가 들었던 게 비슷한 게 떠오르지 않나요? 고조선 때 당군 왕검은요, 제사와 정치를 자기 혼자 다 헤쳐먹고 자기가 다 해버렸잖아요. 재정일치의 지배자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만은 봐요. 사만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군장인 천군이 따로 있고요. 정치적 지배자였던 마하왕 또는 신지, 견지, 불의 읍차라는 군장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사만이란 나라는 제사와 정치를 지금 한 놈이에요? 두 놈이 하잖아요. 두 명이 나눠서 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 고급스러운 단어로. 바로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재정분리 사회였다라는 거. 이게 사만 문제로 나올 때 제시문 힌트 또는 정답으로 제일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군은요, 자기가 다스리는 소중한 공간이라는 소도라는 공간이 있었어요. 여기는 천군이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자, 중국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사만에는 재미난 기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만은 귀신을 숭배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장 이름에 보면 귀신신, 신지라는 군장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날씨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맨날 제사, 날씨신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귀신까지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이 있는 거고, 또 두 번째 기록은 이거예요. 사만은 대대로 도둑놈이 많대요. 도둑놈의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 자, 제가 핸드폰 가게를 갔어요. 최신형 핸드폰 주세요, 사장님. 받았어요. 너무 좋다. 고마워요. 잘 쓸게요. 손님, 돈 내셔야죠. 잘 쓸게요. 런 달립니다. 그러면 주인이 차분하고 침착하게 신고를 하겠죠. 삐뽀 경찰이 와요. 그때 전 어디로 도망을 가냐? 소도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소도로 도망가는 순간 저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소중한 공간 소도는 천군의 공간이에요. 군장이나 왕이 만든 이러한 법률들은 여기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리사회라니까요. 여기 공간은 다른 공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만은 도둑놈들이 사고만 치면 다 여기로 도망갔대요. 그래서 대대로 도둑놈이 많았다는 기록이 있었다라는 거. 사만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천 행사를 또 봐야 되겠죠. 사만은 1년의 제사를 2번 지냈어요. 5월달과 10월달에. 왜? 또 농사 때문에 그래요. 농사가 너무너무 메인이니까 씨 뿌릴 때 한 번,
농사 끝날 때 10월 달에 한 번. 그래서 씨 뿌릴 때 지냈던 제사가 바로 수린날입니다. 그 다음에 농사 끝났을 때 지냈던 제사가 계절제예요. 이게 지금의 단오입니다. 이게 지금의 추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년에 2번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 그러면 사만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 잡아드렸고요. 심화에만 나오는 재밌는 선지가 있어요. 재심은 선지로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정답 선지는 아니고 다른 나라 오답 선지로 들어가요. 이 사만은요, 사람들이 문신을 했었대요. 문신을 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자들만 문신을 했던 게 바로 마한이고요. 마한에서는 남자들만이 문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남자, 여자 둘 다 문신을 했었대요. 거기는 어딜까요? 남아있는 거. 변안과 진안 지역에서는 남녀 둘 다 문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심하니까 그래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변안 얘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변안은 기억나십니까? 무슨 변태? 철변태. 농사는 당연히 잘 되거니와 철도 너무나도 잘 나는 거예요. 철이 너무나도 잘 나니까 일본에다 수출합니다. 그리고 기억나세요? 한 사군 중에 하나였던 낭랑군. 낭랑에다가 수출을 해요. 그래서 외와 낭랑에다가 철을 수출하였다. 변환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철이 너무나도 잘 나니까 철 원자재인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하였다. 요것도 변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환이 나중에 뭐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가야가 된다고 얘기를 했죠. 가야도 똑같이 낭랑가 외에 철을 수출, 그리고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하였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두시면 퍼펙트입니다. 이제 마지막 판서로 정리를 하고 오늘 수업 끝낼게요. 자, 판서로 가시게 되면은 목지국을 주도했던 유일하게 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왕 이름을 마한왕, 진왕이라고 불렀고요. 군장은 대부분의 나라가 군장 국가입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신지, 견지, 불의 읍차가 있었고요. 재정분리, 제일 중요하죠. 바로 하늘의 군장, 제사장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농사 당연하고 변환 같은 경우는 철도 너무 잘 났기 때문에 덩이쇠를 화폐처럼, 그리고 낭랑가 외의 수출, 그리고 농사가 메인이니까 둘의 노동 공동 조직이 활발했고요. 토실, 초가 지붕이 없는 흙방에 거주했다라는 거고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마한 주구묘, 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무 널판지를 뗐던 널무덤 형태고요. 주변에 해자 모양의 고랑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반운집, 기틀집, 벼농사 짓고 남은 집단 같은 걸 가지고 집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이한 거지만 요게 최근에 고급에 선지로 들어갑니다. 아, 고급이 아니죠. 심하죠, 심하. 제가 안 익숙하네요. 남자는 마한. 마한은 남자만 했고요. 남녀 둘 다 문신했던 거는 변한 진안이다라는 거. 요거는 독특한 선지. 그리고 제천 행사 5월 달에 수린날, 지금의 단오. 10월 달에 계절제, 지금의 추석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마한의 토실, 이게 마한의 주구묘.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강좌가 아니고 이번 강좌만 끝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고대 삼국, 거기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